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9번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상갓집 개신세. 또다시 제자들과 망랑의 길에 나선 공자는 얼마 후 정나라 도읍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같이 길이 어긋나버려 혼자서 동문에 떨어져 서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서성을 찾아 헤매던 제자 자공에게 말했다. 동문에서 괴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요임금 비슷하고 목덜미는 현인 고도와 닮았었는데 어깨는 명상자상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허리 아래는 우임금보다 세치가량 부족한데 무척 지친 모습이 꼭 상갓집 개와 같았습니다. 그 후 공자를 만나자 자공은 공자에게 자신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공자는 유쾌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얼굴 생김새는 어찌되었든 상갓집의 개와 같다는 말은 옳은 말이구나. 참으로 옳은 말이야. 공자가 진나라에 머문 지 3년이 지나자 진과 초가 서로 세력을 겨루다가 앞을 다투어 진으로 쳐들어왔다. 게다가 오나라까지 여기에 가담했으므로 진나라는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자 공자는 귀국을 결심했다. 돌아가자. 내 고향의 젊은이들은 기상이 웅대하고 다만 행하는 것에서는 소홀하고 거칠구나. 그들은 모두 열심히 노력하며 진취적이고 또한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자 일행은 진나라를 떠났다. 위나라 영공은 공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며 조회까지 마중을 나가 공자에게 물었다. 나는 포지방을 격파할 수 있겠소? 이에 공자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그러자 영공은 그런데 대부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어. 지금 포는 진나라와 초나라로부터 위나라를 지키는 방어책으로서 위나라 군대로서 포를 공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소? 라고 물었다. 공자는 그곳 남자들은 모두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인들은 서하를 보위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벌할 반란자는 기껏 4~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위 영공은 좋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토벌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았다. 영공은 이미 늙어 국정을 게을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를 등용하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공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만약 누가 나를 기용하여 국정을 맡긴다면 1년이면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고 3년이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텐데 라고 탄식하였다. 공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날아가는 기러기만 쳐다보니 마음이 이미 떠나도다. 진나라 불일은 중목의 업제였다. 진나라의 초간자가 군사를 이끌고 조간자의 반기를 들고는 사람을 보내 공자를 초빙하였다. 공자는 이에 응하려고 하자 자로가 말렸다. 저는 선생님께서 군자는 좋지 못한 일을 한 자에게 가서 일을 더불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일은 중모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려고 하시니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말과 함께 진정으로 견실한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강한 것은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다. 또한 진정으로 흰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물들어도 검어지지 않는다. 내 어찌 쓸모없는 조롱박이 되라는 말이냐. 매달려 있기만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될 수 있는가. 공자는 위나라에서 임용되지 못한 뒤 서쪽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려고 계획하였다. 황하강변에 이르렀을 때 두명독과 순하가 피살된 소식을 듣고서 공자는 아름답구나. 황하의 물이여. 호탕탕하구나. 내가 이 황하를 건널 수 없는 것은 운명이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그러자 자공이 물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에 공자가 말했다. 두명독과 순하는 진나라의 현명한 대부였다. 조간자가 아직 뜻을 얻지 못하고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도움에 의하여 정치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가 뜻을 이루자 도리어 이 두 사람을 죽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듣건대 잔인하게 짐승의 배를 갈라 어린 것을 죽이게 되면 기린이 교회에 오지 않고 못을 마리하여 고기잡이를 하여 일망타진하게 되면 곧 교룡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며 새의 둥지를 뒤엎어서 알을 깨뜨리면 궁왕이 날아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군자는 자신의 동료가 해를 당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조수도 그 불의한 행위를 알게 되면 피하는데 하물며 나 공구야 어떻겠느냐. 공자는 추항에 되돌아가 추조를 지어 희생을 당한 두명독과 순하를 애도하였다. 이어서 위나라 도성으로 돌아가 거배국의 집으로 돌아가 기거하였다. 그해 여름 위영공이 죽자 위나라 사람들은 위영공의 손자 첩을 즉위시켰는데 그가 바로 위출공이다. 가을에 개환자가 병이 중해지는데 마차에 올라 노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였다. 지난날 이 나라는 진흥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공자에게 죄를 짓는 바람에 흥성하지 못하였구나.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후계자인 강자에게 말하였다. 만약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노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다. 네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면 반드시 공자를 초청하도록 해라. 며칠이 지나 개환자가 죽고 강자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개환자의 장례가 끝난 뒤 개강자는 공자를 초청하려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공저가 말렸다. 지난날 우리 성공께서 그를 임용하고자 하셨으나 시작만 있고 끝을 맺지 못하여 결국 다른 나라의 우선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그를 임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게 되면 또다시 제후들의 우선거리가 되고 말 뿐입니다. 강자가 그러면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소? 라고 묻자 공저는 반드시 영구를 초청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기강자는 사람을 보내 영구를 초청하였다. 영구가 초청에 응하여 길을 떠나려 할 때 공자가 말하였다. 노나라 사람이 영구를 초청하시니 그를 작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크게 쓰려는 것이다. 영구가 진나라를 떠난 뒤 다음 해에 공자도 진나라를 떠나 채나라로 갔다. 채소공은 오나라 왕의 초청을 받고 오나라로 가려고 하였다. 이전에 채소공은 그의 신하들을 속이고 주례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또 오나라로 가려고 하자 대부들은 다시 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였다. 결국 대부 공손편이 채소공을 활로 쏘아 죽였다. 그러자 초나라가 채나라를 침공하였다. 가을에 제경공이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 공자는 다시 채나라를 떠나 초나라 서편으로 갔다. 석공이 공자에게 위정의 도리를 물었을 때 공자는 정치란 먼데 있는 사람을 기속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어느 날인가는 자루가 공자 일행으로부터 헤어져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길가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자루가 다가가서 그 노인에게 물었다. 우리 선생님을 못 보셨나요? 그러자 그 노인은 선생이라고 땀 흘려 일하지도 않고 오곡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이 선생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고 호미로 풀을 뽑기 시작했다. 그 후 자루가 공자를 만나 이 말을 전하자 공자는 그분은 훌륭한 은자임이 분명하다 라고 말했다. 자루는 바로 노인과 만난 장소로 달려갔으나 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권력자의 지옥이다. 공자가 채나라로 옮겨 산 지 3년 되던 해에 오나라 군대가 진나라로 진격하였다. 초나라는 출병을 하여 진나라를 도와 승보에 주둔하였다. 초나라 왕은 공자가 국경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사자를 파견해서 초빙했다. 공자 일행은 이를 받아들여 출발에 앞서 고별의 예를 갖추고자 했다. 그런데 진나라와 채나라 대부들은 공자는 현인이다. 그가 공자하고
풍자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은 제후들의 병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만약 그가 우리 진과 채나라에 오랫동안 머문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관심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강대국인 초나라가 만약 공자를 등용한다면 우리 진나라와 채나라의 대부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모의를 꾸몄다. 그리하여 양측 모두 사람을 보내 공자 일행을 들판 한가운데서 포위하였다. 일행은 꼼짝 못하게 되고 식량도 떨어져 공자의 제자들은 굶주림과 피로 때문에 일어날 기력조차 잃고 있었다. 그런데 공자만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 공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낭송하며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분통이 터진 자루가 공자에게 군자도 이렇게 공공할 때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있다. 다만 군자는 공경에 직면해서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공경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도 모두 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이때 자공의 얼굴색이 변했다. 이것을 보고 공자는 말했다. 사야, 너는 내가 배운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은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모든 학설을 관통한다. 공자는 제자들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자는 자루를 불러 물었다. 시에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면서 광야에서 바삐 뛰어다니느라 피곤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학설에 도대체 잘못된 곳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왜 이러한 처지에 몰려있는 것이냐? 자루가 대답하였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겠죠. 아마도 우리가 아직 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학설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그러한 연유도 있을 것이다. 중류야,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만약 인자가 반드시 신임을 받는다면 왜 배기와 숙제가 굶어 죽었겠느냐? 또 만약 지자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비간이 화를 다하겠느냐? 자공이 나가고 아내가 들어왔다. 공자가 물었다. 화야, 시에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면서 광야에서 바삐 뛰어다니라 피곤하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학설에 도대체 잘못된 곳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왜 이러한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냐?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였다. 스승님의 학설은 너무도 넓고 크기 때문에 천하의 그 어떤 국가도 스승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승님께서는 그것을 보급하고 실행하시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군자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학설이 닦여지지 않았다면 이는 우리의 치욕입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학설이 이미 노래 끝에 잘 닦여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권력자들의 치욕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연후에 비로소 군자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자는 기뻐하면서 웃으며 말하였다. 정말 그러한 것이냐? 안시집의 자제여, 만약 내가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너희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하여 공자는 자공을 초나라에 보냈고 초나라 소왕이 군대를 출동시켜 공자를 영접하자 비로소 공자는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공자가 아직 초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초나라 광인 저별한 사람이가 노래하며 공자의 수리 앞을 지나갔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하여 도덕이 이렇게 쇠락했는가? 지난 일은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도 앞일을 따라갈 수 있다. 되었구나. 그만하면 되었구나. 정치하는 자들의 앞날은 위태로운 운인 것을. 공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수레에서 내렸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